자, 247페이지 갑니다. 개념 익힘 2번 먼저 볼게요. 개념 익힘 2번 보시면 확률 분포의 표가 등차 등비인 경우에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는 건데, 자, 봐봐.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배웠잖아요. 그래가지고 등차 등비를 이용해서 좀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건데,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에서 확률 칸에 써져 있는 13분의 9 a, b가 이 순서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밑줄. 자,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세수가 등비 수열을 이루니까 무슨 중앙이다? 등비 중앙의 개념을 우리가 써야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첫 번째로 뽑아낼 수 있는 식이 뭐냐면 등비 중앙 공식을 쓰면 가운데 거의 제곱, a제곱을 한 것이 얘가 13분의 9b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실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식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 끝에 곱과 같다라고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익을 세워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총합이, 확률의 총합이 얼마다? 1이다 라는 걸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확률의 총합이 1이다로 계산을 해보면 얘는 갑니다. 13분의 9 더하기 a 더하기 b가 얼마와 같다? 1과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이제 a 값, b 값을 연립을 해서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a 값, b 값 연립하면은 뭐 요거 넘겨가지고 13분의 4고 계산하시면은 이제 a 값, b 값 찾을 수 있는데, 그거 정리해놓는 과정은 뭐 밑에 있으니까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a가 얼마가 나온다고 했냐면 13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고 b라는 값이 1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대요. 됐나요? 자, 그러면 a가 13분의 3이고 b가 13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표가 완성이 됐겠네. 자, 그럼 표가 완성이 됐으니까 표를 한번 채워보시면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있고 갑니다. 자, 여기가 13이고요. 26이고 39라는 별량이 있고 여기의 확률이 지금 13분의 9라고 돼 있고 a 값은 13분의 3이라고 해놨고 그 다음에 b는 13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지. 그치? 자,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러냐면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expectation x 평균을 구해보시면 이거 곱하면 9 써주면 되고 더하기 요거 곱하시면은 3에다가 2배 해주시면 되겠죠. 26을 곱하니까 따라서 6이라고 써질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될 거다? 3이다 이렇게 써지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9랑 6이랑 3이랑 더하니까 평균은 얼마가 나올 거다? 18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됐니? 자, 그래서 평균은 18입니다 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네, 정리하시고요. 자, 520번이랑 521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충분히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과 등차 수열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문제였다라는 거 정리하시고요. 자, 한 페이지 넘겨서 248페이지를 볼게요. 자, 248페이지를 볼 건데 개념 익힘 3번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그리고 확률 분포가 표로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별표 5개 치세요. 출석 체크해 볼까요? 2교시. 댓글에 1 써주세요. 다현이 올라왔고. 오, 좋아요. 빨라요. 네. 빨리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자,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거기다가 별표 5개를 칠하고 한 이유가 뭐냐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실질적으로 쌤이 지난 시간에도 막 얘기를 했었는데 이산확률 분포
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표를 그릴 줄 아냐 모르냐 이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산확률분포에서 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에서 표가 주어지지 않았어도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연습을 좀 해볼 건데, 자, 하나씩 좀 해볼게요. 갑니다. 개념 3번 갑니다. 1, 2, 2, 3이 각각 하나씩 적힌 4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2개의 적힌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 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항상 확률 변수 x가 뭔지는 문제에서 준다고 했죠. 그죠? 자, 문제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2개의 공을 꺼냈을 때 나올 수 있는 합이라는 거야.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확률 변수가 뭔지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주머니 안에 지금 1, 2, 3이다 라는 이렇게 4개의 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요 4개의 공이 있을 때 여기에서 2개를 꺼냈을 때 나오는 숫자의 합을 우리가 확률 변수로 하자고 그랬죠?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거를 생각해 보면 확률 변수 x는 1, 2 뽑았을 때의 합이니까 3이라는 거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3이라는 거부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2도 가능하죠. 자, 2도 가능하니까 얼마다? 4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3이 가능하니까 5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따라서 가능한 확률 변수는 뭐다? 3과 4와 5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표를 만들어 주려면 확률 변수도 중요하지만 또 뭐도 중요하다고 그랬냐면 이제 요 확률 변수가 나올 각각의 확률도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확률도 계산을 해볼게요. 자, 먼저 3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3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면 전체 4개 중에서 공을 일단 2개를 뽑는 경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4C2 해서 6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나요? 자, 4C2고요. 그런 다음에 갈게. 나올 수 있는 가지수를 생각해 보면 2개의 숫자를 더했을 때 3이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언제밖에 없냐면 1과 2를 뽑는 경우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1이라는 거 하나 있고 2라는 게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그죠? 됐나요? 그러면 몇 가지 경우가 생길까? 얘는 몇 가지 경우? 2가지겠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와 이렇게 나오는 경우. 그지? 그래서 2가지가 생길 거다. 아, 그냥 2가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4C2라는 것이 6이기 때문에 얘를 계산한 게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오케이. 자, 갑니다. 마찬가지로 x가 4가 될 때도 생각해보면, 자, x가 4가 될 때는 4C2라는 게 될 거고요. 그런 다음에 갑니다. 4C2라는 게 될 거고, 자, 4일 때죠. 그러면은 이거밖에 없네요. 그죠? 이거밖에 없으니까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네. 얘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확률은 얼마다? 6분의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에 마지막 겁니다. x가 이제 5일 때죠? 그죠? 됐니? 잠깐만. 아, 미안해요. 하나 더 있네요. 이것도 있죠? 네. 쌤이 요걸 빼먹었네요. 13도 4죠? 13도 4예요. 그래서 미안. 여기가 3분의 1이에요. 됐습니까? 얘도. 자, 다음에 x가 5일 때 갑니다. x가 5일 때도 계산을 해보면 어차피 분모 자리는 똑같이 4c2가 써질 텐데 분모 자리는 4c2가 써질 거고 2, 3, 2, 3이죠. 그죠? 그럼 2, 3, 2, 3이니까 2가지 해서 얘가 얼마다? 3분의 1 이렇게 써지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종합을 해서 결국 확률 계산을 하면 잘 봐. 표를 만들면 x고요. 여기에 써진 게 3, 4, 5 이렇게 써질 거고 각각의 확률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써지는 애가 되겠다.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얼마다?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이렇게까지 써주겠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문제 갑니다.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분산을 당연히 먼저 구해줘야겠죠. 자, 분산을 구해줘야 되는데 분산 구하려면은 또 뭐가 필요하냐? 평균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다 구해야 돼요. 결국은 다 구해야 된다라는 거. 자, 갑니다. 그러면 평균부터 갑시다. 자, 평균 계산하면 곱하고 곱해서 다 더하라고 그랬죠. 그지? 그러면 다 곱하면 그냥 분모는 3으로 통일이 될 거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5다. 이렇게 써지겠네.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얘는 4다. 이렇게 써지겠죠. 평균이 4. 자, 그 다음에 분산 구해야 되는데 분산 공식이 아까 뭐였냐면 분산 계산하는 공식이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자. 그러면 제곱의 평균부터 먼저 구하겠습니다. 자, 제곱의 평균 구하시면 제곱해서 곱하죠. 3 더하기 제곱해서 곱해요. 3분의 16 더하기 제곱해서 곱해요. 3분의 25 됐니? 여기에서 마이너스 얼마? 평균의 제곱을 하자. 4의 제곱. 그러면 이게 뭐일 거다? 분산일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분산 계산하면은요. 분산 계산 값이 3분의 2라는 게 나올 거다. 됐습니까? 자, 그럼 답은 분산에다가 뭘 씌우면 돼요? 루트만 씌워주시면 답이겠죠? 따라서 루트 3분의 루트 2니까 유리화까지 하시면 3분의 루트 6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시그마 x 표준 편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 구조 잘 봐. 이산확률분포에서 표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일단 1단계로 뭘 해야 되냐면 표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표를 만들어 주고 그 표 만들어 준 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된다라는 것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뭐 밑에 있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자, 523번 있을 거예요. 보이시나요? 523번. 그죠? 자, 523번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523번 1번과 2번을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지금 시작. 다 푸신 분들은 채팅창에 다 푸셨다고 남겨주세요.
자, 볼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23번 1번이랑 2번 해가지고 이제 표를 만들어보는 연습을 좀 해봤는데 다시 한번 볼게. 정리해볼게. 자, 1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4로 나눈 나머지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그러면 주사위를 한 개만 던졌으니까 나올 수 있는 거는 1, 2, 3, 4, 5, 6이겠죠. 근데 4로 나눈 나머지예요. 그러면 4로 나눈 나머지가 될 수 있는 게 0이랑 1이랑 2랑 3까지 이렇게 총 4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 변수 자리에 어떻게 써줘야 되냐면 0이랑 1이랑 2랑 3이랑 이렇게 총 4개가 써줘야겠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1부터 생각을 해보자. 자, 1, 2, 3, 4, 5, 6이라는 게 6개 숫자가 있잖아, 우리. 1, 2, 3, 4, 5, 6 해서 주사위를 한 개 던졌을 때는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예요? 1이죠? 그죠? 얘는 2고 3이고 0이고 1이 다시 되고 2가 돼요. 그럼 이런 뜻이죠. 전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이랑 2가 되는 거는 2개가 생기고 0이랑 3이 되는 거는 하나씩밖에 안 생기더라. 따라서 여기 확률을 어떻게 채워줄 수가 있냐면 이 자리에 6분의 1 여기는 2개가 생기니까 6분의 2 얘도 6분의 2 얘는 하나밖에 안 생기니까 6분의 1 이렇게까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확률의 총합은 얼마다?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표 완성했으니까 이제 끝났어요. 뭐 구하래요? 평균. 자, 그럼 평균 구할게요. 평균 구하시면 평균은 곱해서 다 더하라고 그랬죠? 자, 곱해서 더하니까 앞에 거 곱하면 요렇게 곱하면 0이고 됐니? 요렇게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6분의 2 이렇게 나오고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6분의 4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6분의 3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계산 싹 하면 6분의 2 더하기 4 더하기 3이죠. 그죠? 그럼 2 더하기 4 더하기 3은 9니까 계산하면 2분의 3이다 라고 해서 평균은 2분의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예요. 되나요? 자, 여기까지 했고 이해되셨으면 다음 문제 가도 될까요? 자, 다음 문제 가도 되면 1 쳐주세요. 다음 문제 가도 되면 1. 네, 갈게요. 자, 2번 가겠습니다. 아, 반응 좋아요. 네. 아, 외로워요. 자, 갈게요. 2번. 지금 2번 문제 보시면 네, 빨간 공 2개, 흰 공 3개 있어요. 주머니 속에서 동시에 3개의 공을 꺼내는데 나오는 흰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흰 공의 개수가 3개고 빨간 공이 2개죠. 그죠? 네, 그랬을 때 흰 공의 개수를 x라고 했는데 전체 3개를 꺼낸다고 그랬어요. 5개 중에서 3개를. 그지? 그러면 나올 수 있는 흰 공의 개수를 생각해 보는데 잘 봐. 3개를 꺼내야 되는데 5개 중에서 3개를 꺼내죠. 그러면 빨간 공은 아무리 많이 뽑아도 2개까지밖에 못 뽑아요. 2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흰 공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하나 생기고요. 2개 생기고요. 3개까지만 생기면 돼요. 확률 변수는.
0은 확률 변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고 나서 갈게요. 그러면 이제 확률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자, 5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흰 공이 2개 나오는 경우잖아.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일단 전체 경우부터 깔게요. 전체는 5개 중에 3개를 뽑으니까 5C 3, 즉 10개가 될 겁니다. 10가지 경우. 그러면은 여기를 전부 다 분모를 10으로 깔아요. 얘도 10, 얘도 10, 얘도 10. 됐니?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써진 게 이제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이잖아요. 그럼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인데 한 개부터 해볼게요. 자,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이 1개일 때. 그러면 여기에서 1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몇 개? 2개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흰 공이 나오는 가지수는 3C1이니까 3이라고 쓸 수가 있고 빨간 공은 2C이니까 1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해볼게요. 얘는 흰 공이 2개죠. 그 다음에 빨간 공이 1개네요. 그지? 그럼 얘는 3C2 곱하기 2C1이 되니까 6가지가 나와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흰 공이 3개가 다 나오는 경우는 3C3이니까 1가지. 이렇게 되겠지. 확률이. 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얘가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표를 만드는 게 문제의 핵심이야. 알겠습니까? 표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건 공식만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건 결국 이 표를 만드는 게 쉽냐 어렵냐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이제 표준 편차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표준 편차 구하는 거 여러분들 아까 해봤죠? 네. 분산 구해야 되니까 평균 구한 다음에 제곱의 평균 구하고 그런 다음에 계산까지만 해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네, 2번도 요 정도까지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524번이 있는데 524번 풀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24번은 별표 하나 쳐주세요. 자, 524번을 보면 문제에서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 그랬을 때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뭐라 하자? a라 하자. a 네모. 그러면 일단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거니까 a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가 생길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잘 봐. 곡선 y는 fx와 직선 y는 a의 교점의 개수. 동그라미. 교점의 개수. 자, 거기 보이시죠? 교점의 개수. 그랬을 때 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러면 잘 봐. 그 교점의 개수를 x라고 했을 때 평균 구해봐라죠. 자, 그러면 교점의 개수를 x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를 가지고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자, 이런 거야. 그래프가 지금 쌤이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살짝 이렇게 되나? 너무 올라갔나? 뭐 이 정도죠. 네, 이런 그래프인데 이런 산봉우리 같은 그래프인데 자, 교점의 개수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찾으시면 되냐면 자, 1부터 볼게요. 1. 자, 1부터 보면 1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 얘가 그러면 뭐가 되냐면 거기 점선 y는 1이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y는 1. 그러면 교점이 몇 개인지를 보면 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생겨요. 그죠? 그러면 y는 1일 때 교점은 몇 개야? 4개.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지? 자, 그럼 그래프 보세요. 2일 때 가볼게요. 2일 땐 몇 개 생기나 볼까? 2일 때는 자, 2일 때도 보면 이렇게 쫙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가고 자 2일 때의 교점의 개수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생겨요. 그래서 y는 2일 때는 교점이 몇 개다? 6개. 자 근데 어차피 주사위가 A라는 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건데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6일 때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1일 때는 4개, 2일 때는 6개란 말이야. 그리고 요 4랑 6이 뭐가 되는 거냐면 확률 변수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요 부분이. 왜냐하면 문제에서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점의 개수라고 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그러면 3일 때 볼게요. 자 3일 때 몇 개인가요? 3일 때. 3일 때. 자 이렇게 지나가죠. 3일 때는. 여기랑 안 맞나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 그래서 3일 때 몇 개? 4개. 자 4일 때도 볼까요? 그러면 4일 때는 몇 개인가요? 똑같이. 4일 때도 여기 좀 이상하긴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4일 때도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이때도 몇 개? 4개. 4일 때도. 자 5일 때 볼게요. 5일 때는 몇 개예요? 5일 때는 요 위에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5일 때는 몇 개? 2개. 그러면 6일 때도 몇 개겠어요? 지금 맨 위에 써진 건 9란 말이야. 9. 맨 위에 써진 건 9. 그러면 5일 때가 2개니까 6일 때도 몇 개겠다? 2개.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잘 봐. 확률 변수가 뭐뭐뭐가 생기는지 살펴볼게요. 자, 확률 변수가 뭐뭐뭐가 생기냐면 4개, 4개, 4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개, 2개 있고 그 다음에 6개 있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교점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고 했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가 지금 종류가 2개일 때랑 4개일 때랑 6개일 때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로 갑니다. 자 이제 여기 표를 채워보면 x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 변수는 뭐가 되냐? 2일 때, 4일 때, 6일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채워지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확률을 구하는데 어차피 주사위를 하나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A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개인 경우가 몇 가지 경우가 생기나 볼게요. 그래프상에서 아까 우리 구했죠. 1부터 6까지 해서. 자 여기에서 2개가 되는 경우는 얘랑 얘일 때밖에 없어요. 그지? 얘랑 얘일 때밖에 없으니까 2개가 생기는 경우는 확률이 얼마일 거냐면 전체 6가지 중에서 2가지 이렇게 생길 거다. 오, 그러면 4개일 때가 몇 개였어요? 4개일 때는 3가지였죠. 그죠? 아까 그래프 교점에서 그 다음에 6일 때는 뭐였어요? 6분의 1이었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확률의 총합이 1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평균 갑니다. 평균은 곱하고 곱해서 더하자였죠. 그죠? 그럼 곱하니까 얼마예요? 6분의 4 더하기 6분의 12 더하기 6분의 6이다 라고 해서 계산하시면 3분의 2 더하기 2 더하기 1이네요. 그럼 3 더하기 3분의 2니까 얼마가 돼요? 3분의 얼마야? 3 잠깐만요. 네, 계산할게요. 3분의 2 더하기 3이죠? 그러면 얼마가 돼요? 3분의 11이죠. 평균이. 따라서 얘를 P분의 Q라고 했으니까 계산하면 답은 얼마일 거다? 14일 거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더라.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구나. 정리하시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49페이지를 보시면 확률 변수 AX 플러스 B라고 바뀌었네요. 이제 AX 플러스 B라고 바뀌었을 때 기대값과 표준 편차라고 해서 나와 있거든. 자,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걸 공부할 거냐면 확률 변수, 원래 우리가 보통 따질 때 확률 변수 x라고 많이 쓰지. 그지? 자, 이 확률 변수 x라고 많이 쓰는데 요 확률 변수를 실수배를 하고 그 다음에 평행 이동 같은 거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확률 변수가 바뀌었을 때, 쉽게 말하면 바뀌었을 때 과연 평균과 표준 편차는 어떤 규칙성을 갖고 바뀌어 나갈까? 이거를 공부하는 단원이 지금 3번에 해당되는 단원입니다. 249페이지에 해당되는 단원.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를 해볼 건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만약에 자, 이렇게 있을게요. expectation x라고 했을 때 요거를 예를 들어서 4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주고 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x 플러스 2라고. 됐습니까? 자, 얘를 x 플러스 2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랬을 때 얼마가 되겠니? 라고 물어봤거든. 자, 잘 봐. 자, 이런 느낌이죠. x라는 별량, 변수에 해당되는 평균값이 얼마냐면 4라고 나와 있는데 x 플러스 2라는 것은 x에다가 모든 별량에, 잘 봐, 모든 별량에 얼마씩 더해준 거냐면 플러스 2씩만큼 해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자, 느낌 잘 살려보세요. 원래 별량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모든 별량에 전부 플러스 2를 해준 거야.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될까요? 평균도 똑같이 플러스 2를 해주면 될 거예요. 왜냐면 자, 이런 느낌이거든. 잘 봐. 6점 있고 8점 있고 10점 있어. 그지? 6점 있고 10점 있고 8점 있어요. 이렇게 요거의 평균 구해보면 3이죠? 에이? 3이야? 뭐래니? 3이 아니라 8이죠? 그죠? 8이에요. 여기에다 전부 2씩 더해요. 여기다 전부 2씩 더하면 얼마예요? 8이고 10이고 12죠? 그죠? 모든 별량에 플러스 2씩을 해준 거야. 그러면 평균은 얼마니 물어봤을 때 평균이 얼마예요? 10이 되네요. 오, 그러면 모든 별량에다가 내가 플러스 2씩을 했더니 평균도 어떻게 된다? 플러스 2가 된다. 똑같이. 왜?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수는 안 변하는데 별량이, 모든 별량이 전부 다 플러스 2씩이 되기 때문에 평균도 그만큼 어떻게 될 거다? 플러스 2만큼이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얼마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제? 아, 6이겠네? 요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2배를 했다고 해볼게요. 2배를. 자, 2배를 하면 어떻게 될 건데? 잘 봐,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갈 때는 플러스 2였죠. 근데 요번에는 모든 별량을 곱하기 2를 해볼게. 자, 모든 별량을 곱하기 2를 했어. 그러면 잘 봐. 12가 되고 16이 되고 20이 되죠. 됐니? 그랬을 때 평균이 얼마니 구했어요. 평균은 10이랑 16이랑 20을 더해서 나누기 3 혹은 10이랑 16과 20의 가운데 값, 평균값 얼마? 16이다. 그러면 원래 평균이 8이었는데 똑같이 몇 배가 됐어요? 2배가 됐죠. 오, 그러면 모든 별량을 전부 다 2배를 한다면 평균도 몇 배가 될 거다? 2배가 되는구나예요, 결론은.
자, 이거를 일반화시킨 게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갑니다. 첫 번째. 자, expectation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별량에다가 x라는 별량에다가 실수배를 하고 플러스 b만큼 전체 값을 더해줬어요. 그러면 평균은 어떻게 변하니? 라고 한다면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요. 원래 별량의 평균 expectation x에다가 똑같이 a만큼 곱해주고 뭐하자? 뒤에다가 플러스 b만큼 해주자. 오케이? 됐나요? 자, 그럼 마찬가지의 논리로 평균과 평균은 이제 구했으니까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 거라는 건데, 자, 분산과 표준 편차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결론을 공부하겠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분산은 어떻게 되냐? 요 분산은, 얘 분산이, 잘 봐. 원래 분산에다가 분산은 특이하게 얘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뒤에 써지는 숫자, 요 플러스 b라는 애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얘는 영향력이 없어요. 누구만 보면 돼요? 얘만 보면 돼요. 자, 얘만 보면 잘 봐. a 제곱이 되고요. 곱하기 원래 분산이 돼요.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여기에 만약에 2라는 숫자가 들어갔다면 원래 분산에다가 몇 배만 해주면 된다? 2의 제곱배만큼 해주면 된다. 됐니? 오케이. 요거 그럼 얘는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걸 뭐 그저 증명을 하는 거는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건데, 얘는 왜 의미가 없냐면 어차피 분산이라는 것의 정의가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편차 계산을 하면서 뭐가 빠지게 되냐면 별량에서 평균을 빼준단 말이야. 근데 아까 평균 이런 얘기를 했죠. 평균은 어차피 더해준 만큼 평균도 증가해. 근데 거기서 어차피 빼. 별량에서 빼. 그럼 결국 뭐가 된다는 거야? 똔똔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뭐 그런 논리거든? 쉽게 설명을 하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더해지는 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분산에. 요 앞에만 제곱이 될 거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갈게요. 자, 표준 편차는 이렇게 써진 애가 있는데, 표준 편차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표준 편차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얘 뭐다? 루트 값. 그럼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는데, 표준 편차는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양수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a 제곱의 루트를 씌우면 원래 뿔마 a가 나오는데 이걸 씌워줘야 돼요. 절대값만. 그래서 절대값 씌워주고 곱하기 뭐가 된다? 원래 별량의 표준 편차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결론은 암기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제를 풀 때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이해되셨으면 또 댓글 달아주세요. 네, 댓글을 원해요. 1 써주세요. 1.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반응.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적용을 해볼 건데, 요거 적용하는 것부터 문제풀이부터는 10분간 쉬었다가 이어서 좀 하도록 할게요. 네, 10분간 쉬었다 할게요.